지금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위태롭습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남의 나라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아침 우리가 결제한 기름값과 매일의 밥상 물가가 통째로 흔들리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란 내부에서 16개 주가 피로 물들고 있습니다. 정권은 대규모 처형이라는 극단적인 공포 정치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처참한 선택 뒤에는 미국과 트럼프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그 길목이 막히는 순간 우리 경제는 감당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긴박한 상황이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왜 우리의 노후와 자산 가치를 위협하는지 그 본질을 날카롭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대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재앙이지만 흐름을 읽는 자에게는 생존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란과 미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설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이면을 아주 냉정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경제의 가장 예민한 신경줄입니다.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겨우 34k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좁은 바닷길이 막히는 순간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분의 1이 그대로 멈춰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란이 이곳에 기뢰를 매설하거나 유조선을 공격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당장 서울의 난방비와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순식간에 2배 이상 폭등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한국의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에너지 대기업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테헤란의 입만 바라보며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50를 넘어서면 우리 자산의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지갑과 직결된 생존의 위협인 것입니다. 미국이 그토록 이 지역의 안정에 집착하는 이유도 결국 달러 패권과 연결된 에너지 안보 때문입니다. 테헤란 정권은 자신들이 이 거대한 인질극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유혈 사태 속에서도 그들이 서방을 향해 당당하게 최후 통첩을 날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좁은 해협에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눈이 이란의 인권이나 민주화를 향해 있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현실은 훨씬 더 냉혹하고 비정합니다. 자본은 도덕보다 이익과 안정을 먼저 선택하며 호르무즈의 폐쇄는 그 자본 시스템 전체를 송두리째 붕괴시킬 수 있는 핵폭탄급 위력을 가집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에너지 위기는 항상 사회적 혼란을 동반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인플레이션은 중산층의 자산을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독약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냉정하게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테헤란의 다음 행보가 우리의 미래 자산 지도를 어떻게 뒤흔들지 우리는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란이 이토록 강력한 경제적 무기를 휘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거대한 전쟁을 치르기 전에 내부의 분열을 완전히 잠재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총구가 밖을 향하기 전에 안쪽에서 들려오는 저항의 목소리를 어떻게 지워버리고 있는지 그 잔인한 통치 전략의 이면을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전쟁의 서막은 전선이 아니라 후방에서 시작됩니다. 이란 정권은 지금 아주 냉혹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기 전에 내부의 불만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공포의 전공법을 택한 것입니다. 16개 주 전역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인 처형과 탄압은 결코 우발적인 폭동 진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면전을 앞두고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고도의 군사적 조치입니다. 정권의 입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곧 잡음이며 전쟁 수행에 방해가 되는
불순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교수대는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장소가 아니라 생존을 열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의지를 꺾어놓는 거대한 상징물입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기 위해 개인의 생명쯤은 가볍게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전체주의적 광기가 지금 테헤란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공포가 통치의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 파탄과 억압에 신음하던 민심이 폭발하기 직전에 정권은 더 큰 공포를 주입하여 그 분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역사에서도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장면들을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체제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권력자들이 선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언제나 피해 숙청이었습니다. 이란은 지금 내부의 모든 저항을 침묵으로 바꾸어 놓으며 전쟁이라는 최후의 수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민이 배고픔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은 정권의 권력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평화가 아닌 복종만이 존재하는 이 차가운 질서 속에서 이란은 이제 외부를 향해 거침없이 발톱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잔인한 통치 전략이 과연 영원한 방패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억눌린 분노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숨어들어 더 거대한 폭발을 준비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총구로 지탱되는 권력은 그 총구가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헤란이 이토록 극단적인 수를 던진 이유는 그들의 심장인 한 사람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와 권력이 하나로 뭉친 이 복특한 체제에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마지막 성역이 존재합니다. 그 성역이 위협받는 순간 이란은 전 세계를 상대로 자폭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트럼프가 노리는 그 거대한 뱀의 머리, 그리고 그를 향한 이란의 광기 어린 충성이 어떤 파멸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이란에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신의 대리인이자 국가의 영혼이며 이슬람 신앙의 최정점에 서 있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란 국민들에게 하메네이에 대한 공격은 곧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뿌리째 부정하는 신성모독과 같습니다. 따라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향한 위협을 곧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협이 불가능한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이자 미국이 선을 넘는 순간 모든 외교적 수식어를 버리고 총력전에 돌입하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입니다. 정치적 암살을 넘어 종교적 순교를 각오한 한 국가의 분노가 어떤 광기로 번질 수 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그는 복잡한 협상보다는 적의 심장을 직접 타격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의 효용성을 굳게 믿는 인물입니다. 지난 2020년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작전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트럼프는 이란의 군사적 뇌를 제거함으로써 중동 내 이란의 영향력을 일시에 무력화시키는 도박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한번 그 화력을 이란의 정점에 있는 하메네이에게 집중하려 합니다. 적의 머리를 잘라내면 몸통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 실용주의적이고도 극단적인 군사 논리가 트럼프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레이마니와 하메네이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명의 장군을 잃는 것과 영적 구심점을 잃는 것은 국가 전체의 회복 탄력성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첨단 무기들이 수백 미터 지하의 콘크리트 벙커를 뚫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수천 년간 쌓아온 종교적 신념과 증오의 벽까지 무너뜨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물리적인 파괴가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많은 중동전쟁의 역사에서 목격해왔습니다. 강대강의 충돌이 가져올 결과는 결국
승자 없는 파멸의 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이란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대결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기술의 충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보이지 않는 폭격기와 이란이 준비한 비대칭 무기들이 맞붙었었을 때 전장은 우리가 알던 상식을 파괴할 것입니다. 압도적인 힘의 격차가 과연 전쟁의 빠른 종결을 가져올까요? 아니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술적 복병이 천하무적이라 믿었던 미군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게 될까요? 미국이 자랑하는 군사기술은 인류가 도달한 파괴의 정점입니다. 레이더망을 유령처럼 빠져나가는 B-2 스텔스 폭격기와 F-35 전투기는 적의 심장을 소리 없이 도려내는 정밀한 수술용 칼날과 같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이 이끄는 항모강습단은 그 자체로 움직이는 요새이자 한 국가의 군사력을 초토화할 수 있는 압도적인 화력을 상징합니다. 펜타곤은 이미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주요 레이더 기지를 단숨에 마비시킬 정교한 야간 공습 시나리오를 완성해 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의 내목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보이지 않는 기술력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거대한 요새까지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을까요? 과거 이라크나 리비아에서 보여주었던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가 이란에서도 재현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안일한 판단입니다. 이란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군의 공격에 대비해 국토 전체를 거대한 지하 요새로 개조해왔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이글 44 지하 공군기지는 수백 미터 두께의 단단한 안반 아래 건설되어 일반적인 벙커버스터 폭탄으로는 흠집조차 내기 힘든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의 터널이 게릴라전의 통로였다면 이란의 지하기지는 전투기와 미사일이 출격하는 거대한 전략 거점입니다. 미군이 하늘을 지배할 수는 있어도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이란의 반격 수단까지 완벽하게 제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란은 산맥 깊숙이 숨겨진 수천 발의 탄도미사일과 자살형 드론 군단을 통해 미군의 항모 전력을 직접 타격하는 비배칭 전술을 갈고 닦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첨단 무기와 구식 무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스텔스기가 수천 달러에 불과한 저가형 드론대의 자살 공격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현대전의 기괴한 현실입니다.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 대국을 상대하기 위해 작고 빠르며 치명적인 벌떼 작전을 독자적인 학설로 정립해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좁은 수로에서 수십 대의 고속정과 드론이 일시에 달려들 때 미군의 초정밀 시스템조차 과부하에 걸려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미국의 기대처럼 반기전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의 자원을 갉아먹는 처절한 송호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압도적 힘의 우위가 반드시 승리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중동을 넘어 전 세계 안보 지형에 거대한 공포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누구도 절대적인 승자가 될 수 없는 이 수렁 속에서 이란은 이제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을 이란의 대리인들이 어떤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치명적인 연결망을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이란의 진정한 저력은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중동 전역에 거미줄 같은 대리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테헤란에서 발신되는 단 한 번의 명령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의 민병대를 일시에 깨울 수 있는 치명적인 신호탄입니다. 미국이 이란 본토를 타격하는 순간 중동 전체가 거대한 불길에 휩싸이는 도미노 현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주변국 모두가 강제로 끌려 들어가는 지역 전체의 총력전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란은 직접 나서지 않고도 대리인들의 손을 빌려 미국의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미군의 병력을 여러 전선으로 분산시켜 힘을 뺄 수 있는 영리하고도 잔인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해와 바브엘만데고 해협을 장악하고 있는 후티 반군의 존재는 세계 물류망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그들이 쏘아올리는 저가형 미사일과 드론은 수조원 가치의 화물을 실은 상선들을 멈춰 세우기에 충분한 위력을 가집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원유의 통로라면
홍해는 전 세계 공산품이 오가는 동맥과 같습니다. 이 동맥이 막히는 순간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공급망은 붕괴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글로벌 물류 대란이라는 악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대리인들이 단순한 무장단체가 아니라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 있는 전략적 자산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의 파편은 전선을 넘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과 기업의 수익 구조를 사정없이 망가뜨릴 것입니다. 결국 중동의 도미노는 단순한 군사적 연쇄 반응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로 변모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혼란의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란이 이 모든 판을 뒤엎기 위해 숨겨둔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리인들을 통한 교란 작전 뒤에 숨겨진 테헤란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생존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며 미국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 하는 그 궁극의 무기, 즉 핵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란이 핵이라는 절대적인 보험을 손에 넣기 위해 어떤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지 그 마지막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슬람 공화국에게 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체제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마지막 생명보험이자 서방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절대적인 방패입니다. 가다피와 후세인의 최후를 지켜본 테헤란은 오직 핵만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뼈저리게 학습했습니다. 동아시아에 북한이 걸어간 길을 이란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불길한 징조입니다. 수십 년간의 혹독한 경제 제재와 봉쇄 속에서도 이란의 원심불리기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농축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기술적으로 핵무기 보유의 문턱을 넘어섰으며 이는 중동의 세력 균형을 완전히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이란이 핵을 손에 넣는 순간 미국의 중동 지배력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란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기 전에 먼저 숨통을 끊어 놓아야 한다는 선제 타격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예방적 차원의 공격이 가져올 엄청난 후폭풍보다 이란의 핵 보유가 가져올 장기적인 재앙이 더 크다는 냉혹한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미 핵시설을 수백 미터 깊이의 산악지대 지하로 옮겨놓았습니다. 물리적 파괴가 불가능에 가까워질수록 미국의 조급함은 커지고 이란의 도박은 더욱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나라의 기싸움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벼랑 끝 전술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이 상황을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이미 모든 전투기와 미사일의 조준을 마친 상태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작전이 시작되는 순간 중동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입니다. 핵은 이란에게 생존의 동아줄일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게는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거대한 구덩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광기 어린 대결을 멈출 수 있는 냉정한 이성이 살아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의 세계에서 이성보다는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 처절한 힘의 대결이 낳을 마지막 결론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과연 트럼프의 힘이 이란의 집념을 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암흑시대의 시작이 될지 그 마지막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매우 명확하고 실용적입니다. 그는 복잡한 말잔치보다는 힘의 논리를 앞세웁니다. 힘을 통한 평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미국이 중동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가장 강력한 행동 지침입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는 책임을 요구하고 적대국들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공포를 심어줌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특히 이란 정권을 향한 그의 태도는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강경하며 타협의 여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이란이 경제적 고립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붕괴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제시하는 굴욕적인 조건에 굴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한의 압박 전술이
항상 평화로운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이란이 파멸을 각오하고 전면전을 선택할 위험도 공존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갈등을 선호하지만 중동의 복잡한 증오의 역사까지 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위협이 오히려 전쟁을 부르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우리 자산시장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학설은 강한 미국을 꿈꾸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피해는 온전히 세계인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용주의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군사적 도박이 과연 인류에게 진정한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더 큰 폭발을 위한 잠시 동안의 정적을 지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이 모든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직면한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중동의 파도는 이제 우리 집 앞마당까지 밀려왔습니다. 강대강의 대결 속에서 평화라는 단어는 희미해진 지 오래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벌이는 이 거대한 도박의 판도는 바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자산가치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테헤란의 교수대와 호르무즈의 기뢰는 결코 먼 나라의 풍경이 아닙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꿈동이며 우리가 평생 쌓아온 자본이 위협받는 순간 그것은 가장 잔인한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힘의 논리가 성공할지 아니면 이란의 성전이 시작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 다가올 결과는 오직 파멸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폭풍우 속에서 자신의 자산을 지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은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냉혹한 데이터와 흐름을 읽는 해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모든 비극이 멈추기를 바라기보다 그 파편이 나에게 튀지 않도록 스스로를 무장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돌아가지 않으며 오직 힘과 이익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판단에 날카로운 기준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켜보고 대비합시다. 본 영상의 내용은 지정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보 공유이며 모든 투자와 판단의 최종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